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뉴델리 지부장 겸 제인도 한국기업연합회 코참 인디아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정희철입니다. 이렇게 제인도 한인의 유튜브 채널인 나마스테 인도 TV를 통해 무역협회 뉴델리 지부와 코참 인디아를 소개할 기회를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마스테 인도 TV가 인도 진출 기업인과 교민뿐 아니라 인도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인도 관련 정보 공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 바라며 저희 무역협회에서도 컨텐츠 제공을 통해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무역 진흥을 통해 국민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1946년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제단체입니다. 무역업계의 권익을 대변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민간 경제 외교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뉴델리 지부는 인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과 인도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 지난 2014년 1월에 개소하였습니다. 뉴델리 지부는 인도 현지 네트워크 구축, 인도 경제 및 산업 관련 정보 제공,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 등 크게 3가지 갈래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도 정부 및 경제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나라와 협력을 원하는 인도 기관들의 첫 접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진출 기업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산업, 시장, 통상, 경제 관련 최신 뉴스를 담은 인도경제 주간 동향을 매주 발간하고 있으며 인도경제 관련 이슈가 생기면 심층 분석 보고서를 내고 대면 설명회, 세미나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도 정부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적절한 대비와 대응을 위해 인도 통상 환경 모니터링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마케팅 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양질의 인도 바이어를 발굴하여 DB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이어를 매칭해 거래 알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 지자체 및 인도 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수출 상담회, 시장 개척단 교환과 같은 온 오프라인 해외 마케팅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뉴델리 지부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코참 인디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이익단체인 코참 인디아는 지난 2014년에 출범했으며 현재 회원사 750개사에 1,800명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코참 인디아는 회원사들이 인도에서 겪고 계신 어려움을 해소해 드리고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현안들을 이슈화하여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청취한 회원사들의 경영 관련 애로사항을 인도의 연방 및 지방정부에 건의하고 필요시에는 대사관과 우리 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해소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특히 코로나19 대응 활동에 주력하였습니다. 봉쇄 조치 초기 우리 기업들이 많이 주재하고 있는 하리아나 주정부 경찰에 부탁하여 한국 기업에게 통행증을 발급해 우리 기업인이 봉쇄 조치 속에서도 지역 내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으며 봉쇄 조치 기간 동안 부당하게 부과된 체화료 문제에 대해 공항, 항만, 내륙 컨테이너 기지 관할 당국에 감면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현지 공장의 폭발 사고로 인한 우리 기업인 억류 사태가 있을 때 그 지역 경제단체, 지방 고등법원에까지 탄원서를 제출하여 조기 석방을 측면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기업인 및 교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한국 인도 간 항공편 운항과 관련하여 인도 외교부와 항공당국에 우리 기업인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할 것을 적극 건의하였으며 인도 산업협회와 인도의 기업 지원 기관들에도 이 사실을 알려 문제 해결을 위한 압박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산지 증명 강화를 위한 카로타 2020 조치와 비대면 통관인 튜란트 시스템 전면 시행으로 세관 시스템 변화에 따른 통관 지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기업의 피해 사례를 인도 정부에 적극 항의하고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코참이 나서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통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더불어 코참 인디아는 기업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총회나 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해 인도 내 우리 기업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도 현지 기관과의 공동행사 개최를 통해 한인도 기업인 사이의 민간 교류 활성화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코참 인디아 소개를 통해 몇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도에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직은 주요 공단이라고 하더라도 전력, 수도, 도로 등과 같은 기본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입니다.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불협화음과 불투명하고 느린 행정 처리도 고질적 병폐 중 하나이며 영업 허가로부터 수출입을 위한 각종 인증 획득 절차 또한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또한 인도 정부의 자립인도 아트마 니르바하르 바라트와 국산 장려 운동인 Vocal for Local 기치 아래 보호무역 조치는 나날이 거세지고 있는 점도 우리 기업에게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치 한국을 겨냥한 듯한 조치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어 우리 무역인들의 시름을 더욱 깊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어려움들은 느린 듯하나 꾸준히 개선되어 오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의 사무실이 소재한 델리 남부 신도시 구르가온에서 높은 빌딩들과 글로벌 기업들의 로고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으며 비포장 흙길도 말끔한 아스팔트 도로로 바뀌고 있고 인도에는 인도가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무색하게 보행자를 위한 길도 곳곳에 생기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 또한 우리 기업인들의 건의에 적극 귀를 기울이고 사업 환경 개선을 거듭 약속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10월에 코참 인디아의 건의 서한을 받은 우타르프라데시주 지방정부에서 자신들이 먼저 우리 기업과의 간담회 개최를 요청하여 지역 산업단지 개발공단 나렌드라 부샨 이사장이 직접 우리 기업 애로를 청취하고 최대한 빠른 해소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애로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우리가 자신들이 어떻게 돕는지 실시간으로 중계하기 위해 SNS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인도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여류 시인 프란세스 리들리 하버갈이 쓴 시 중에 어두운 후의 빛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소개하면 긴 괴로움 후에야 기쁨에 환호할 줄을 알게 되니 인고의 세월은 결국 바른 길이었구나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고의 세월을 거쳤습니다. 지난 6, 70년대에는 가장 열악한 인프라를 가진 국가 중 하나였으며 여느 개도국과 마찬가지로 불합리한 행정 처리와 경제 부문의 비리는 일상 다반사였습니다. 게다가 1980년대까지는 국내 정치와 지역 안보마저 불안정한 국가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최대 투자국인 중국과 베트남도 우리 기업의 초기 투자 시에는 지금과는 여건이 매우 달랐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또 베트남이 그랬듯 인도 또한 한국 기업의 진출이 많아질수록 경제 발전을 거치며 인프라는 개선될 것이고 열악한 경영 환경도 점차 나아질 뿐 아니라 어둠의 끝을 알리는 새벽별같이 빛날 것입니다. 인도 경제는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도는 지난 1991년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한 이후 IT 기반 아웃소싱 서비스업의 고성장, 제조업 생산 능력 확충, 내수 시장 확대 등에 힘입어 지난 30년에 걸쳐 연평균 6.4%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며 세계 5위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소비 및 투자 위축으로 지난 1979년에 5.2%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후 41년 만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인 인도의 성장 전망은 여전히 양호합니다. 세계 주요 기관들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내수 시장 확대와 제조업 경쟁력 강화로 인도가 향후 10년 내에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인도 정부는 서비스업에 치우친 성장 구조를 제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메이크 인 인디아, 메이크 포 월드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세제 개편, 전국을 잇는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물류 인프라 구축,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종별 지원책 마련 등이 이러한 국가적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중 무역 갈등,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변화 조짐은 인도의 제조업 육성 전략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시류에 발맞춰 인도 정부도 2025년까지 GDP 중 제조업 비중을 25%로 늘려서 글로벌 제조 호불호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세계 공장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전기 전자 제품 투자 시 전례 없이 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해외 투자 유치
장려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 외에도 폭스콘, 페가트론 등 아이폰 제조업체들은 중국 생산 비중을 낮추고 생산 중심을 인도로 이전하기 위해 9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인도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제네럴 일렉트릭, 지멘스, 보잉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도 연이어 인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듯 최근 발간된 인도산업협회 해외 직접 투자 보고서에 의하면 인도는 2~3년 내에 3대 외국인 투자 유망 국가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관련 설문에서 다국적 기업의 3분의 2 이상이 인도가 투자 최우선 대상 국가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응답 기업의 30%는 5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응답자의 50%는 2025년에는 인도가 세계 제조업을 선도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에서 인도로의 진출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인도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의지에 따라 중간재와 자본재 시장이 더욱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매우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제조업 강화 정책은 중국과 아세안에 편중된 우리의 원부자재 공급선을 인도로 다변화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도가 가진 거대한 내수 시장을 겨냥하여 소비재 수출 품목을 다양화하고 가격 정책을 현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의 인구 전망에 따르면 인도는 2027년 중국을 추월하여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젊은 층이 인구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의 인구 구조를 감안할 때 생산 가능 인력 증가가 경제 성장, 고용 개선, 소득 증대, 중산층 증가의 선순환으로 이어진다면 인도는 양질의 구매력을 갖춘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무역협회 뉴델리 지부 및 코참 인디아에 관해 소개드리고 아울러 인도 시장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도는 초기 시장 진입이 까다롭고 여러 인프라 또한 아직은 미진하여 우리 기업들이 선뜻 진출을 도모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과 소비 시장으로서 인도는 우리 기업에게 매우 매력적인 국가이자 놓칠 수 없는 기회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 자체로 거대한 내수를 보유하고 있는 데다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인근 배후 지역으로의 교두보이자 중국, 베트남에 이은 우리의 중추 생산기지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인도입니다. 한국무역협회 뉴델리 지부와 코참 인디아는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에 내비게이터가 되어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인도에 부디 많은 관심과 진출을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한 요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